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2019년 제1회 수질환경 산업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칼슘의 농도가 80mg/L, 마그네슘의 농도가 73mg/L이고 나트륨 흡착률이 2.23일 때 나트륨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나트륨 흡착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트륨 흡착률에 대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죠? 자, 나트륨 흡착률이라는 SAR은 나트륨 이온 나누기 칼슘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준 다음에 루트를 씌운 값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 단위가 미리큐퍼리터, 미리퍼리터, 미리노르말. 여러분들이 제일 친숙한 단위가 미리노르말이죠. 자, 그럼 이 미리노르말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미리그램 퍼 리터라는 농도에서 1mg 당량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노르말이라고 하면 그램 퍼 리터라는 질량 단위에서 1g 당량으로 우리가 나눠준 값이잖아요. 여기서 미리그램을 하나씩 추가를 하면 돼요. 10의 3승 작은 단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먼저 칼슘이 주어져 있어요. 칼슘의 농도가 80mg/L죠. 그러면 칼슘은 원자량이 40인데 이가니까 2로 나눠주면 40이 1mg 당량이 되는 20이 1mg 당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그네슘의 농도가 73mg/L. 자, 마그네슘의 원자량이 24거든요. 이가니까 2로 나눠주면 1mg 당량이 1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칼슘의 농도는 4mg노르말, 그리고 마그네슘의 농도는 6.08mg노르말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나트륨의 농도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SAR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죠? 2.23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칼슘의 농도와 마그네슘의 농도 자리에 4mg노르말과 6.08mg노르말을 대입을 하는 거죠. 따라서 NA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5.006mg노르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 정답에서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나트륨의 농도를 미리그램으로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미리노르말이라는 것은 미리그램 퍼 리터 나누기 1mg 당량이라고 그랬으니까 미리그램 퍼 리터를 계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미리노르말에서 1mg 당량을 곱해 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계산한 농도 5.006mg노르말 곱하기 나트륨의 원자량이 23이죠. 나트륨 몇 가죠? 1가. 그래서 1mg 당량은 23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하시면 115.14mg/L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당연히 SAR을 계산하는 공식이 가장 핵심이겠지만 이 공식과 단위에 대한 농도의 단위에 대한 미리노르말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위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자르 테스트한 최적 결과가 다음과 같다면 알룸의 최적 주입 농도를 계산하시오. 약재는 5% 알룸, 주입량은 3ml, 시료량은 500ml예요. 자, 여기서 알룸이라는 것은 뭐냐면 황산 알루미늄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가장 먼저 뭐를 기억을 해야 되느냐면 퍼센트와 ppm의 개념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퍼센트라 그러면 백분율이죠, 백분율. 자, 백분율의 값은 10의 마이너스 2승의 값을 가지게 돼요. 자, 그리고 ppm이라는 것은 100만 분율. 자, 100만 분율은 10의 마이너스 6승의 값을 가지겠죠. 따라서 두 개의 값의 차이가 10의 4승 차이 나는 거죠. 어떤 값이 커져? 퍼센트가 커요. 자, 따라서 퍼센트를 ppm으로 전환했을 때는 10의 4승을 곱해주시면 되고, 반면에 ppm을 퍼센트로 전환했을 때는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곱해준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을 했을 때 최종 농도가 5%짜리를 사용하죠. 자, 5%를 사용하는데 ppm으로 전환을 해요. 그럼 1%는 10의 4승 ppm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단위가 미리그램 퍼 리터가 됐죠. 여기까지 단위가 미리그램 퍼 리터예요. 그럼 얼마를 주입했느냐? 3ml. 밀리리터를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터 없어졌죠. 그럼 미리그램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체 나누기 얼마를 하느냐면 시료량.
자, 실효량이 500ml니까 0.5L가 되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300mg/L가 되는 거죠. 자, 이 식을 조금 간단하게 우리가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면, 자, 지금 5%는 5 곱하기 10의 4승 뭐가 되나요? mg/L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주입량 3ml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리터. 자, 여기에 실효량 0.5L를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직경이 100mm 관에 0.1m/s의 유속으로 유체가 흐르고 있다. 관의 직경을 80mm로 바꾸었을 때 유속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량 Q라는 식은 면적 곱하기 속도죠. 자, 직경이 나와 있을 때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 그리고 속도 V를 곱하면 유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조건 자체에서 첫 번째 조건에서 직경이 100mm에 관해서 유속이 0.1m/s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을 보시게 되면 직경이 80mm로 바꾸었을 때 유속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직경과 유속, 다시 말해서 면적과 유속에 대한 상관관계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유량을 나타내는 식에서 유량은 면적 곱하기 V, 다시 말해서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V죠. 그래서 비례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조건의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V는 두 번째 조건의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속도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4분의 파이 d의 제곱, 첫 번째 조건에서 직경이 100mm니까 0.1m가 되겠죠. 따라서 4분의 파이 곱하기 0.1m의 제곱 곱하기 속도가 얼마죠? 0.1m/s는 두 번째 조건에서 직경이 80mm예요. 그럼 4분의 파이 곱하기 80mm는 0.08m가 되는 거죠. 따라서 0.08m의 제곱 곱하기 속도 v. 따라서 속도 v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시면 0.16m/s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조건 자체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의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v는 두 번째 조건의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v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상관관계식을 알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을 보시게 되면 수중의 암모늄 이온은 암모니아와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 평형은 pH와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수중에서 다음과 같은 평형을 이룬다. NH3 플러스 H2O는 NH4 플러스 OH 마이너스, 수온이 25도씨이고 25도씨에서 NH3의 해리상수 KB, KB라는 것은 염기 해리상수예요. 우리가 평형상수하고 동일한데 우리가 약산과 약염기에서는 평형상수를, 산성에서는 산해리상수, 염기에서는 염기해리상수라고 부르죠. 1.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pH는 8.3이라면 NH3의 형태로 몇 %가 존재하는지 계산하시오. 자, KW라는 물의 이온곱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성으로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은 여러분들이 항상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KB라는 염기해리상수예요. 그럼 염기해리상수라는 것은 반응물분의 생성물이거든요. 자, 이 값이 반응물이에요. 자, 이 값이 생성물이에요. 그러면 반응물은 NH3분의 생성물 NH4 플러스 OH 마이너스. 자, 여기서 H2O는 왜 사용하지 않느냐? H2O는 1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2번 식을 보시게 되면, 자, 2번 식에서는 우리가 NH3의 퍼센트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자, 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질소 화합물 중에서. 그럼 질소 화합물은 NH3와 NH4 플러스가 존재하죠. 이 중에서 NH3가 차지하는 값을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식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1번 식을 보시게 되면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면 NH4 플러스 나누기 NH3 곱하기 OH 마이너스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번 식에 분자 분모에 NH3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지금은 NH3의 퍼센트를 계산하지만 pH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 지금 문제처럼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자, KB라는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pH가 있어요. 자, pH가 있다는 소리는 pOH를 계산할 수 있어요. pOH는 14에서 pH를 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pOH를 계산하게 되면 OH-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pOH 몰프리터의 값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계산할 수 있느냐면 이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값을 계산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를 계산할 수 있느냐면 NH3의 퍼센트를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pH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느냐면 pH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지금 NH3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2번 식에서 이 값을 계산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OH를 계산을 해요. 그럼 OH를 계산하면 알칼리성 물질의 pH는 14 플러스 로그 O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된 OH-를 여기다 대입해서 pH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4번 문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먼저 pOH를 계산을 해요. pOH를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5.7이 나왔어요. 그러면 OH-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pOH 몰프리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pOH에 5.7을 대입하면 1.9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몰프리터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KB에 1.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그리고 OH- 자리에 1.9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몰프리터를 하면 여기서 NH4 플러스 나누기 NH3의 값이 계산이 되거든요. 따라서 계산된 이 값을 NH3 정리한 식,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NH3%는 9.93%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서술을 해서 나오면 지금 풀이처럼 여러분들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경우에서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지 조금 더 쉽고 그리고 실수를 하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수충 설명은 여기 팁에 나와 있으니까 팁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5번 18mg/L의 NH4 플러스의 이온을 함유하는 폐수 4000m의 삼성을 이온 교환 수지로 처리하고자 한다. 이온 용량이 10만 g/m의 삼성이 양이온 교환 수지를 사용한다면 이론상 요구되는 수지의 양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NH4 플러스를 반응을 시키는데 기준 물질이 뭐냐 하면 CaCO3예요. 그래서 NH4 플러스와 CO3를 반응을 시켜요. 그럼 지금 NH4 플러스잖아요. 그럼 CA가 2 플러스고 CO3가 2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NH4 플러스는 CA하고 여기서 결합을 하면 안 되고 NH4 플러스 이온이니까 CO3 2 마이너스하고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 마이너스니까 NH4는 플러스 1가잖아요. 그래서 NH4 CO3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칼슘은 빠져나가죠. 그래서 두 개가 이온 교환이 일어나려고 하면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결합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개가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플러스 이온이고 마이너스 이온이니까 두 개가 결합을 하고 플러스 이온이 되는 칼슘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응식을 맞추게 되면 여기서 2가 되니까 여기 개수 2를 곱한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NH4 플러스의 농도가 18mg/L예요. 자, 그리고 mg/L라는 것은 ppm 그리고 g/m의 삼성과 동일한 단위가 되죠. 자, 따라서 2 곱하기 NH4 플러스의 분자량이 18이죠. 왜? 자, N의 원자량이 14, H 원자량 1자리가 4개, 그래서 18이에요. 따라서 2 곱하기 18g일 때 CaCO3의 분자량은 CA가 40, C가 12, O가 16자리가 3개, 그래서 100이 되는 거죠. 100g. 자, 그리고 농도, NH4 플러스의 농도가 18mg/L는 g/m의 삼성하고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8g/m의 삼성의 폐수량이 4000m의 삼성일 때 X 하면 X, 다시 말해서 CaCO3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계산된 CaCO3는 20만 g. 그러면 여기서 양이온
교환 수지를 사용했을 때 기준 물질이 CaCO3, 다시 말해서 10만 g CaCO3 미터의 삼성이란 말이야. 이 값과 지금 우리가 계산한 이 두 개의 값을 이용을 해서 미터의 삼성으로 수지의 양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20만 g에서 기준치 10만 g을 나눠주시면 이 미터의 삼성이라는 이론상 요구되는 수지의 양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NH4 플러스와 CaCO3를 결합을 시켜주는, 반응을 시켜주는 반응식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CaCO3를 어떻게 뭐를 보고 반응을 시켜주느냐? 기준 물질에서 CaCO3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 물질을 이용해서 NH4 플러스를 이온을 교환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리고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I라는 강우 강도가 3660 나누기 T 플러스 15, 단위는 ml/h입니다. 면적이 3.0 제곱킬로미터, 유입시간이 6분, 유출계수 C가 0.65, 관내 유속이 1m/s인 경우에 관길이가 600m인 하수관에서 흘러나오는 우수량을 계산하시오. 단 합리식을 적용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합리식을 이용을 했을 때 우수량을 계산을 하는 식을 보시면 360분의 1 CIA예요. 자, 여기서 C라는 것은 유출계수 주어집니다. I라는 것은 강우강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A라는 것은 면적.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보통 면적이 제곱미터나 제곱킬로미터잖아요. 여기서 합리식에서 사용하는 면적은 헥타르가 돼요. 그래서 1제곱미터는 1제곱킬로미터는 100헥타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먼저 우리가 I라는 강우 강도를 계산을 해요. 강우 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T가 뭐냐면 유달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달 시간은 자, 관이 있어요. 그러면 빗물이 이렇게 고여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빗물이 들어가는 것을 유입 시간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관그 길이가 있겠죠? 그래서 관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유하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하 시간은 관 길이에서 속도를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유입 시간과 유하 시간을 더해주면 뭐가 되느냐 하면 유달 시간이 되는 거예요. 유달 시간. 그래서 유달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유하 시간을 먼저 계산을 해요. 자, 지금 관의 길이가 얼마냐면 600m예요. 자, 그리고 관내 유속이 1m/s예요. 그러면 600m 나누기 1m/s를 하는데 반드시 유달 시간은 분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따라서 세크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를 보정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10분이 되겠죠? 자, 이 10분에서 유입 시간이 6분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유달 시간은 몇 분이 되는 거죠? 16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강우 강도 I라는 구하는 식에서 T라는 유달 시간 16분을 대입을 하게 되면 강우 강도는 118.0645ml/h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뭐냐면 I라는 강우 강도를 지금 여러분들 유달 시간 분을 넣게 되면 강우 강도는 자동적으로 단위가 ml/h가 되는 거예요. 왜? 공식에서 3660과 15라는 계수값에서 미리 단위를 환산을 해놨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분들이 단위를 환산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면적은 항상 여러분들이 1제곱킬로미터는 100헥타르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해야 돼요. 1제곱킬로미터는 100헥타르. 그러면 3제곱킬로미터니까 300헥타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리식에 의해서 강우 유출량을 계산했을 때는 I라는 강우 강도만 계산할 줄 알면 돼요. 그 다음 그 I라는 강우 강도에서 유달 시간, 다시 말해서 유입 시간을 주어질 거니까 유하 시간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대입하시면 360분의 1 곱하기 계수가 지금 얼마죠? 0.65. 자, 그리고 I라는 강우 강도는 118.0645ml/h. 그리고 면적은 300헥타르. 면적은 헥타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얼마의 값이 나오죠? 63.95 미터의 삼성/s가 된다는 거.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우 강도의 단위는 ml/h를 대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면적은 헥타르를 대입을 해야지 강우 유출량을 계산했을 때 미터의 삼성/s가 나온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팁에 보면 합리식과 강우 강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약간 부족한 학생들은 팁을 보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에 보시면
A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측정하기 위해 시료에 희석수를 가해서 4배로 희석해서 20도씨 항온조에서 5일간 배양하였다. 이 시료의 불안 전 측정한 용존산소량은 8mg/L였고 5일간 불안 후에 측정한 용존산소량은 4mg/L, 식종 물질로서 BOD 10mg/L인 하천수의 10%를 가해서 식종 희석수를 조제하였다. A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BOD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식종 희석수를 사용하는 경우 BOD 농도 계산하는 거죠. 반면에 식종 희석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서 BOD의 농도는 D1-D2 곱하기 희석 배수치로 계산해요. 그래서 식종 희석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식종 희석수를 사용한 경우, 그러면 식종 희석수를 사용한 경우에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식종 희석수를 사용한 것은 D1-D2, 여기에서 B1-B2를 빼요. 그리고 B1-B2에는 F라는 값을 곱하고 전체 P라는 게 희석 배수치예요. 그러면 D1과 D2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료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15분 방치 후 측정한 DO 농도, 15분 방치니까 즉시 측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일 동안 배양한 후에 우리가 측정한 DO의 값, 그 값이 D1, D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B1, B2라는 것은 식종액의 BOD를 측정했을 때 희석된 식종액의 배양 전에 DO 농도, 그리고 B2라는 것은 배양 후에 DO 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F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시료 BOD를 측정했을 때 희석 시료 중에 식종액 함유율, 여기에서 식종액의 BOD를 측정했을 때 희석한 식종액 중에 식종액 함유율을 나눠주는 값이에요. 이게 계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P라는 희석 배수치는 희석 시료량에서 우리가 시료량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전체 총량에서 시료량을 나눠주면 희석 배수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문제 조건에서 B1-B2라는 값이 있는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면 시료가 농도가 10mg/L거든요. 10mg/L인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10mg/L인데 식종 물질로서 BOD가 10mg/L인데 하천수를 10%를 가해서 식종 희석수를 조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B2라는 값이 10mg/L 곱하기 10%가 하천수니까 희석수는 0.9가 되는 90%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mg/L 곱하기 0.9를 곱해서 B2를 계산한다는 거. 자, 그러면 그냥 단일로 계산하게 되면 10mg/L 곱하기 0.1은 B1-B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1과 B2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도 되고 바로 B1과 B2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계산해도 되죠. 그래서 10mg/L 마이너스 10mg/L 곱하기 0.9를 하게 되면 B1과 B2를 각각을 계산해서 차이를 나타낸 거고, 반면에 10mg/L 곱하기 0.1을 하게 되면 바로 B1-B2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F라는 계수는 희석 배수 마이너스 1 나누기 희석 배수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지금 희석 배수가 4배로 주어졌어요. 그죠? 자, 문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 희석 배수치가 4배로 주어졌거든요. 자, 따라서 F를 계산했을 때는 희석 배수치, 주어진 희석 배수치 4-1 나누기 희석 배수치 4로 계산을 하시면 4분의 3이라는 값이 F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B1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B1이 8mg/L. 자, 그리고 5일간 배양 후에서 용존산소량 4mg/L가 D2가 되는 거죠. 그래서 D1은 8mg/L, B2는 4mg/L.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B1-B2는 B1은 10mg/L, B2는 10mg/L 곱하기 0.9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식 자체를 10mg/L 곱하기 0.1을 하셔도 돼요. 자, 곱하기 F라는 것은 희석 배수치 마이너스 1 나누기 희석 배수치라고 그랬으니까 희석 배수치가 4배예요. 그래서 4분의 3이 나왔죠. 곱하기 희석 배수치 4를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13.0mg/L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는 식종 희석수를 사용한 시료의 BOD 농도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각각의 공식에 나와 있는 각각의 인자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시게 되면 표면적이 40제곱미터의 급속사 여과에서
만 미터의 삼성의 상수를 처리한 후에 20리터/제곱미터 세컨율로 20분간 1회 역세정한다. 1회에 소요되는 역세정 수량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역세정 수량이라는 것은 미터의 삼성이죠. 그러면 수량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면적 곱하기 뭐를 하면 되나요? 속도를 하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여과 속도가 20리터/제곱미터 세컨예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성을 취하게 되면 리터가 미터의 3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단위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단위를 정리를 하게 되면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여기까지 하게 되면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면적, 표면적이 얼마라고 그랬죠? 40제곱미터. 그럼 미터의 3성 퍼 여기까지는 미터의 3성 퍼 세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문제 조건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역세정을 했을 때 역세정 시간이 몇 분이죠? 20분이에요. 그래서 20분을 곱해. 그러면 세크와 분을 환산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를 보정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시간 단위가 없어지니까 어떤 단위만 남죠? 미터의 삼성이라는 단위만 남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계산하는 역세정 수량은 960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면 속도와 면적을 곱해요. 그래서 속도와 면적을 곱한 다음에 시간을 보정을 해서 역세정을 했으니까 역세정 시간이 나오겠죠. 그 시간을 보정해서 정답에서 원하는 단위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 단위가 속도의 단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생물학적 원리를 이용하고 질소인을 제거하는 공정인 H2O 공법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H2O 공법의 개통도를 도식하시오. H2O 공법에서 반응조의 역할을 쓰시오. 침전조 제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H2O 공법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H2O 공법을 통해서 어떤 물질을 처리하느냐? 인과 질소를 동시에 처리를 해요. 그러면 인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기성조가 있어야 되고 질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산소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반응조를 나타내려고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종 침전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종 침전지 바로 앞에는 호기성조가 존재를 해요. 자, 그리고 질소를 처리하게 되면 무산소조, 인을 처리하게 되면 현기성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산소조가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호기성조 앞에 무산소조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 현기성조가 위치한다는 거. 그러면 H2O 공법은 현기조, 무산소조, 호기성조로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호기성조 앞에 무산소조를 하는 이유는 잔류질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부 반송을 시키기 위해서 호기성조 앞에 무산소조를 설치를 하는 거죠. 자, 왜 우리가 반송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내부 반송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자, 무산소에서 탈질이 일어났어요. 근데 탈질이 일어나는 물질은 질산화가 된 질소 화합물이거든요. 그럼 질산화가 되지 않으면 탈질이 안 이루어져요. 질소가 제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산소 호기성조에서 다시 한 번 더 질산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를 안 하면 그대로 오염물질로 빠져나가니까 호기성조에서 질산화가 된 물질을 한 번 더 내부 반송을 시켜서 처리를 하는, 다시 말해서 잔류질소를 처리하는 공정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호기성조 바로 왼쪽에 항상 무산소조가 위치하게 되죠. 반면에 질소를 처리하지 않는 반응조, 다시 말해서 AO 공법 같은 경우에서는 질산화도 일어나지 않고 내부 반송 장치도 없겠죠. 자, 개통도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개통도는 최종 침전지 바로 앞에 호기성조가 반드시 위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호기성조 앞에서는 무산소조와 현기성조가 존재를 하는데 질소를 처리하는 공법이면 무산소조, 그리고 인을 처리하는 공법이면 현기성조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위치하게 되면 호기성조 바로 앞에 무산소조, 그리고 가장 왼쪽에 현기성조를 달아서 현기성조, 무산소조, 호기성조를 나타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내부 반송은 호기성조에서 질산화가 된 물질을 한 번 더 처리를 하기 때문에 내부 반송은 호기성조에서 무산소조로 내부 반송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폐설러지를 반송설러지 한 번 더 반송을 해줘요. 왜? 반응조의 MLSS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활성설러지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공법이. 그죠? 자, 그러면
자, 문제를 이제 답을 봐야 되겠죠. 각각의 반응조의 역할을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현기성조라는 것은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인을 토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의 방출 그리고 유기물 제거. 그러면 이 현기성조의 역할은 유기물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고도 처리이기 때문에 인을 방출하는 게 주된 역할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산소조는 탈질화라는 게 질소 제거죠. 그리고 호기성조는 인의 과잉 흡수와 질산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질산화 같은 경우에서는 질소를 제거하는 공정에서는 호기성조에서 질산화가 일어나지만은 질소를 처리하지 않는 공정은 호기성조에서는 질산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인을 과잉 흡수한다는 과잉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 미생물이 현기성조에서 인을 방출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폐하수에 존재하는 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자체를 호기성조에서 미생물이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인의 과잉 흡수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부 반송하는 이유는, 자, 호기성조에서 무산소조로 내부 반송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호기성조에서 산소가 풍부한 반응조가 호기성조니까 질산화가 일어나요. 따라서 질산화가 된 질소 화합물을 한 번 더 무산소조로 내부 반송을 시켜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내부 반송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대장균군의 수질오염의 생물학적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 세 가지를 쓰시오 그랬어요. 자, 대장균군에서 수질오염의 생물학적 지표 기준으로 많이 사용한 이유는, 자, 첫 번째, 병원성 세균의 존재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뭐를 이용해서? 대장균군을 이용해서. 자, 그리고 분변, 배설물이죠. 분변오염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검출 방법이 간편하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실험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병원성 세균의 존재 가능성을 추정하고, 분변 오염의 지표로 사용하고, 검출 방법이 간편하고 정확하고, 실험이 간단하기 때문에 대장균군을 수질오염의 생물학적 지표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적조 현상이 발생하는 조건을 세 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적조 현상이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적조 현상이 발생하는 계절은 언제죠? 여름철입니다. 자, 여름철이고 장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체된 해역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적조 현상이 발생되는 조건을 보면 물의 이동이 적은 정체 수역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그러면 장마철 같은 경우에서는 육지의 담수가 해수로 정체된 해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염분의 농도가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염분의 농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염분의 농도가 낮아져야지만이 적조 식물들이 급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온도가 높아야지 조류들이 급성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영양염류가 증가돼야 되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영양염류는 뭐가 될까요? 질소, 인, 규소, 마그네슘, 칼슘 등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영양염류를 적으시오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그럼 두 가지만 적으라 그러면 질소하고 인을 적으면 되는데 우리가 5가지를 쓰시오,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질소, 인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규소가 들어가고 마그네슘과 칼슘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햇볕이 강해야지 광합성을 통해서 세포를 증식시키겠죠. 자, 적조의 발생 조건입니다.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몇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적을 필요 없이 요구하는 가지수만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보고 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시험을 치고 나면 문제를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원을 시켜주셔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아주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kwe7002@mail.net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